BC의 길이가 12라고 줬고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등분선이래. 각의 이등분선이거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사실 미적분에 가야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수원 단계에서는 사실 잘 쓰이는 건 아니죠, 솔직히. 삼각형 ABC의 외접원 중 만나는 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하자. BD의 길이를 K라고 뒀을 때 삼각형 AB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K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2배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중학교 1, 2, 3학년 수학 플러스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 그치? 근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에 이제 선택 과목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미적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학교 수학도 내가 좀 마스터를 잘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 치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내심이 떠오르거든. 그지? 내심. 그러니까 그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올리면은 그건 이제 외심이 되는 거고, 각 꼭지점에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내리면은 그거의 교점이 내심이 된단 말이야. 다 까먹었지. 응? 기억하고 있나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이제 중학교 때의 그 관점으로 이등분선을 쓰면은 여기 이 ABC 삼각형의 내심인데 사실 이 문제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 그지? 내심 알아서 뭐 할 건데? 얘는 외접원인데 참 외심이던가. 그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딱히 써먹을 데가 없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뭘 어떻게 쓰라고 나왔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2K라고 하면서 얘랑 이제 길이가 관련이 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BD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BD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원주각이 있어. 원주각이라고 쓰지 말고 세타라고 씁시다. 세타라는 원주각이 있어. 그럼 이 원에 대해서 실제 중심이 있고, 이 중심에 대해서 내가 중심각을 그을 수 있죠. 이 중심각은 무조건 원주각의 2배거든.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K이고 여기가 2K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2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비율을. 그지? 자, 일단 그게 첫 번째고, 이 길이를 직접적으로 줬죠. BC에 대한 길이를. 그럼 이 각을 2세타라고 두면은 여기서 사인 법칙도 쓰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관련된 그 공식을 쓸 수 있잖아.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냐 그려지지 않냐, 그게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한 15분 20분을 고민해서 이거네 하고 찾았어.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어. 그럼 너는 이 문제를 맞춘 걸까 틀린 걸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봐. 실질적으로 수능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문제예요. 그럼 한 문제당 그냥 단순 평균으로 3.3분 주는 거잖아. 물론 1, 2, 3, 4번 3분 동안 풀 거 아니니까 뒤에 시간 확보 많이 할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너네도 경험상 한 문제에, 그것도 좀 쉬운 형태의 한 문제에, 뭐 쉬운 4점이든 어려운 3점이든 그 문제에 20분을 쓰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내가 20분이 걸려서 풀었다는 것은 틀린 거야. 시험의 관점에서는. 그지? 근데 그걸 맞았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니까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비록 맞췄더라도 이 생각을 왜 나는 빨리 해내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빨리빨리 해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려면, 뭐 정말 난이도를 고려해서 딱 계산해 봤을 때 이 문제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분이라고 친다면, 내가 이 문제를 3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고민이 아예 없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아예 없다니까? 진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없다고. 없어.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수학 실력이 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권의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권을 얼만큼 통달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바뀐다니까? 문제집 하나만 풀어도? 오케이? 잔소리 너무 길었어. 그지? 사인 2세타분의 12가 2R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4K라는 거죠. 4K. 왜?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2K래. 왜? 그지?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에 대해서 2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사인 2세타는 하고 정리하면 K분의 3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K랑 사인 세타, 그러니까 2세타에 대한 식이 하나가 이제 생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코사인 2세타는 이제 1이니까 4, 4, 1,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8이고 7이고 그러면 8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얘 제곱이랑 얘 제곱도 했을 때 1 돼야 되잖아. 그치? K 제곱분의 9 더하기 64분의 49 이거 맞냐? 이게 더했을 때 1이다. 이거 어떻게 빨리 구하지 이거? 그냥 넘기면 되나? K 제곱분의 9가 64분의 64에서 49 빼면은 14, 15겠죠. 15. 그러면은 K 제곱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곱해지면은 15분의 64에다가 9 곱하는 거니까 K는 얘는 루트 그냥 씌워야 되고 얘는 루트 씌우면 8이고 얘는 루트 씌우면 3이니까 8, 3에 24 그죠? 15분의 24 곱하기 루트 15 5, 8, 3에 24 5분의 8 루트 15다. 뭐가? K가. 그지? 구하는 게 뭐야? K. 그러니까 답이 5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막 열심히 잔소리했던 그 내용,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그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바로 되려면 내가 중학교 수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꾸준히 하면서 막 단련이 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을 정도로 이게 장기 기억에 확실하게 자리가 잡아서 언제 튀어나와도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단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와서 중학교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중학교 수학 문제집 펴가지고 지금부터 풀 거야 그래서? 아니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봤지? 이거 봤잖아.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관계를 봤잖아. 그리고 각의 2배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나오고 외접원에 대한 관점이 나오고 외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런 걸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라는 이 하나의 요 아주 작은 파편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 거야. 그게 방법이야.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공부법 중에 어떤 게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통하고 먹히냐면 양치기. 이게 왜 먹히는 줄 알아? 이게 계속 반복돼서 보이는 거야. 양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거야. 이 문제 저번에 풀었던 거랑 그거 비슷한 거네? 이 문제 저번에 풀었던 거랑, 근데 계속 들리지? 하고 언젠가는 맞기 시작하겠지. 언젠가는 기억이 나고.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코끼리듯이 내가 아무리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뭔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고 뭔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만한 상황이 생기고 어떤 멘션이 나오면 기억이 난다고 점점. 이게 안 잊혀져요. 내가 잊고 싶어도 안 잊혀져. 근데 그거는 뭐가 문제야? 비효율이 문제야. 비효율이. 그만큼 계속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집을 막 여러 권 풀면서 막 남들 기출 풀고 있으니까 나도 기출 풀어야지. 남들 저거 푸니까 저거 풀어야지. 저 어려운 문제집 나도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집이 적어도 너가 틀리는 문제가 30% 이상을 넘는다면 그 틀린 문제에 집중하면 돼. 그 틀린 문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절대 틀리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도구를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이 한 문제 자체를.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러 문제 풀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